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코 유튜브 채널의 새로운 토크 시리즈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이코 성공 스토리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오리지널 파일럿 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40년대에 그 시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지금까지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인트로 후에 이어집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우베 리커 씨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커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오늘 처음으로 레이코 오리지널 파일럿 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레이코는 거리 100년 동안 최고의 정밀함과 품질로 시계를 제작해왔고, 그 시작은 예전의 포키서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포키서치가 어떻게 레이코 성공 스토리의 기반이 되었나요? 포키서치는 레이코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시계였습니다. 1925년에 프리다라허와 루트비히 후메리 라허 시계 공장을 설립했을 때 그 시작은 포키서치 공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포키서치로 시작해서 오직 포키서치만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들 중 일부는 지금도 저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방문하시는 분들께 기꺼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플리거워라는 용어가 모든 시청자분들께 바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시계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행할 때 착용하던 특별한 시계입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아니라 항법사들이 착용했죠. 그 당시에는 조종석에 디지털 계기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시인지, 비행기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언제 어디에 도착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럴 때 플리거우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 당시 시계들은 조종석에서 이런 정보를 어떻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어디에 있는지 알고 앞으로 어떻게 비행할지나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그 당시에는 별, 표책자, 옥탄트,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옥탄트로 별이나 태양, 발을 조준해서 각도를 측정한 다음 그 각도를 정확히 읽은 시간에 맞춰 표책자에서 확인하고 이를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 당시에는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정밀한 시계를 만드는 것은 정말 첨단 기술이었죠. 그걸 저희가 라코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바로 그 시절의 오리지널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거의 80년이 된 시계고 지름이 55mm입니다. 여기에는 오늘날의 시계도 있는데 똑같이 재현된 제품입니다. 이 시계는 다른 크기로도 나오죠. 맞죠? 맞아요. 저희는 오늘날에도 오리지널 크기인 55mm로 복합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시계를 비율을 맞춰서 45mm, 42mm, 그리고 39mm 지름으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작게 만들기 때문에 손목 둘레나 크기에 따라 어떤 사이즈를 착용해도 오리지널 대형 시계와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5mm는 실제로 보면 정말 엄청난 크기네요. 이런 걸 누가 사나요? 네, 우선 시계 수집가들이죠. 그분들은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시계를 모두 소장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 분들은 오래된 오리지널을 구입해서 진열해 두거나 아니면 저희가 만든 복제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역사적인 비행기를 조종하는 몇몇 옛날 파일럿들은 아마도 복고풍 복장을 입고 이런 시계를 팔에 차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 보벽기 조종사기를 타면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또 어떤 투박한 다이크 라이더들은 오래된 오토바이와 함께 이런 시계를 차면 특히 위에 차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네, 그리고 팔이 붉은 체력이 큰 분들, 예를 들어 예전에 보디빌더였던 유명 배우 같은 분들도 이 시계를 멋지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흥미로운 점은 당시 항법사들이 이 시계를 어떻게 착용했는지 볼 수 있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장 위에 시계를 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시계가 칠해진 철제 케이스를 담은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이제는 시계가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나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 회색 철제 케이스도 무관이었죠. 그렇게 한 이유는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사가 있으면 당연히 시계의 가독성에도 방해가 됐겠지만 멀리서도 누군가의 시선을 끌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시계를 회색으로 그리고 무광으로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케이스 소재로 사용하고
특별한 샌드블라스트 방식으로 이 회색 표면을 만들어서 그 시절 시계가 지녔던 바로 그 매력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무광의 회색이죠. 하지만 훨씬 더 견고하고 매우 고급스러운 케이스입니다. 즉,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변경해서 시계의 품질을 더욱 높인 거군요. 여기저기 보면 이미 도장이 벗겨진 부분도 보이네요. 80년이 지났으니 당연하죠. 이 시계에서 눈에 띄는 건 다이얼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바우무스터, 설계 유형가 있습니다. 바우무스터 A는 아주 짧은 기간만 사용되었고 곧바로 바우무스터 B로 바뀌었죠.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네, 바우무스터 A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계에서 볼 수 있는 설계 유형입니다. 숫자들이 시계나 바이얼의 시, 아워, 표시로 배치되어 있죠. 바우무스터 B는 숫자다 분, 미니트,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독성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변화였어요. 잘못된 가독성, 즉 오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가 그 바우무스터에서는 여전히 너무 많았습니다. 바우무스터 B로의 변화로 이 점이 개선되어 분과 초를 바로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시 표시를 분 표시로 따로 환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이 바우무스터 B로 전환했고 이후로도 그 방식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시계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조종석 상황에서는 모든 게 빨라야 했으니까요. 정신 없었죠. 아주 정확해야 했고요. 바이얼에는 로고도 없고 날짜 표시도 없죠. 맞나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날짜가 필요 없었거든요. 어느 날인지 다들 알고 있었고 위치를 파악하는데도 날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고가 있으면 가독성에도 방해가 됐을 거예요. 로고는 시계 내부에 부착되어 있었죠. 시계가 어디 제품인지 알고 싶으면요. 시계를 제작하고 납품할 수 있었던 업체는 몇 군데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시계 안을 열어봐야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죠. 거기에는 제조사인 나코, 레이코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제 시계를 보니까 열처리로 푸르게 만든 시계 바늘이 눈에 띄네요. 그것도 당시 오리지널 파일럿 시계의 특징이었죠. 맞나요? 맞아요. 그때도 이미 테두리형 시계 바늘이었고 열처리로 푸르게 만들어서 표면을 녹이나 다른 변화로부터 보호했죠. 그 바늘 안에는 야광 물질이 채워져 있었는데 당시에는 라듐과 결합제를 사용해서 그 물질이 바늘 테두리 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오리지널 시계들을 보면 그 야광 물질이 세월이 지나면서 노화되어 부스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당연히 슈퍼루미노바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야광 물질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테두리형 시계 바늘에 여전히 열처리로 푸르게 만든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과 똑같지만 라듐만 사용하지 않는 거죠. 제가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유리를 두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요즘 시계들과는 소리가 다르거든요. 여기에는 예전에는 플렉시글라스를 썼지만 지금은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합니다. 모든 시계에 이렇게 이중 곡면으로 되어 있고 양면 모두 반사방지 처리를 삼각할 수 있어요. 원하는 배로 자유롭게 삼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크라운이에요. 옆면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었죠. 이른바 파일럿 크라운, 주변에 톱니가 있는 이 크라운도 정말 큽니다. 그 크라운은 당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비행기 안에서는 장갑을 끼고 있었고 때로는 추웠어요. 어딘가에 날카로운 모서리도 있었죠. 장갑을 낀 채로도 시계를 조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시계를 감을 수 있어야 했고 지상에서 시계를 맞추거나 다시 맞출 수도 있어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큰 크라운을 사용해서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손가락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 시계를 제키비 팔뚝에 착용했기 때문에 큰 크라운이 손목에 걸리적거리지도 않았어요. 크라운 반대편에는 각인이 보이네요. 이건 FR 번호인데 당시 관측용 시계의 표식이었죠. 그리고 이 번호로 시계가 분류됐고 오늘날 복각 모델에도 여전히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더 역사적인 느낌을 주죠. FL은 플리거, 즉 비행사를 의미해요. 이건 항공용으로 제작된 제품들이었어요. 23이라는 숫자는 이 제품이 항공, 그 중에서도 항법 분야에 속한다는 뜻이고 나머지는 일련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 번호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정확한 시계에 할당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계를 다시 주문하고 싶으면 이 FL 번호를 알려줘야 했고 그러면 정확히 이 시계를 다시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달 번호였으니까요. 예전에는 시계 뒷면에 또 다른 각인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계에는 그게 없네요. 또 다른 표식도 있었던 거죠. 네, 이 시계에는 뒷면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일련 번호가 있고 내부에는 생산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무브먼트가 들어갔는지, 어떤 제조사가 만들었는지 등등이요.
그래서 이 표를 오늘날에는 시계 뒷면 바깥쪽에 재현해서 원래는 안쪽에 있어서 뒷면을 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아주 멋진 각인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뒷면을 열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저희는 오늘날 모델의 외부 뒷면에 이 각인을 새겨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역사적인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시계를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계 뒷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시계 무브먼트가 작동하고 있죠. 그리고 라코는 여기서 셀리타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좀 더 원형에 가까운 수동 감기 무브먼트를 시계에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오리지널 시계들도 모두 수동 감기 무브먼트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계에 들어가는 역사적으로 올바른 무브먼트입니다. 이것은 앞쪽의 아크릴 블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습니다. 황동색 무브먼트가 바로 오리지널 옛 시계에 들어있던 무브먼트입니다. 즉, 수동 감기 무브먼트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입니다. 다른 옵션은 자동 무브먼트로 손목의 움직임을 통해 시계가 감기고 이렇게 해서 시계가 계속 완전히 감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선택을 갖고 오리지널 파일럿 시계를 고를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들은 여러 가지 다른 사양으로도 나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셀리타의 엘라보레, 일레보어 버전으로 제공하지만 팝 버전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점은 바로 직선형 밴드러그죠. 맞죠? 이건 저희 모든 시계에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것이 저희 오리지널 파일럿 시계의 특별한 특징 중 하나인데 오늘날 기준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이러그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방식이 매우 실용적이었고 제작도 아주 간단했죠. 기본적으로는 포켓워치 케이스를 사용해서 러그를 납땜으로 붙이고 그곳에 스트랩을 연결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방식은 꽤나 드문 일이었습니다. 특히 큰 시계의 경우 시계를 손목에 스트랩으로 착용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직선형 러그를 저희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 당시 시계들이 고정된 바, 스테이를 가지고 있었고 납땜으로 붙였기 때문에 스트랩을 교체할 수도 없었죠. 사실 교체할 필요도 없었고요. 맞아요. 스트랩은 리벳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플라이어, 파일럿, 시계에서 항상 연상하는 이 독특한 리벳 디자인이 생긴 거예요. 즉, 리벳을 빼거나 스트랩을 잘라내지 않는 한 스트랩을 교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새 스트랩을 달 수 있었죠. 이 방식은 오늘날 신다섯 시계의 대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계들에도 고정형 러브와 리벳으로 고정된 스트랩이 있어서 스트랩을 교체하려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45mm, 42mm, 39mm로 축소된 모델들에는 스프링바가 적용되어 있어서 오늘날 익숙한 방식대로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고 취향이나 미적 감각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계에 어떤 스트랩을 사용할까요? 하지만 리벳은 외관을 위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리벳들도 관통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리벳이 팔에 쓸리지 않도록 안쪽에 작은 가죽 덧댐으로 한 번 더 덮여 있지만 이 리벳들도 관통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리벳 가죽 스트랩에 대해 잠깐 더 이야기해보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역사적이고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주 긴 스트랩이고 또한 매우 견고합니다. 맞아요. 이 스트랩은 롤 클로저 스트랩이라고 불립니다. 한쪽 끝에 롤이 달려 있어서 스트랩이 그 위로 미끄러질 수 있고 스트랩 끝부분의 두 부분이 다시 리벳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가 잘 고정됩니다. 즉, 팔에 찬 상태에서 스트랩이 풀려도 시계가 여전히 팔에 걸려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잃어버리거나 어디에 걸리거나 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종사의 페달 사이에 떨어진다든지 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시계가 풀려도 팔에 남아있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롤 클로저를 이용하면 시계를 비교적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풀었을 때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계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는 점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롤 클로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 복제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롤 클로저는 크기가 작아진 시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진 시계는 주로 이중 스트랩이 아닌 두 조각으로 된 밴드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버전에도 롤 클로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손목 안쪽에서 비교적 두껍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역사적인 이야기였네요.
리커시. 추가로 더해진 요소들이 또 있나요? 네, 오늘날에는 예를 들어 크라운을 시계의 왼쪽에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계를 오른팔에 차고 크라운이 손목 쪽에 있기를 원하는 왼손잡이에게 흥미로운 옵션입니다. 또는 시계를 크라운이 손목에서 멀어지게 착용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희가 제공하는 옵션입니다. 크라운을 오른쪽에 또는 왼쪽에 둘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시계에 각인을 해서 고객만의 개인적인 문구를 새겨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각인 서비스는 저희 매장에서 심지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계는 10ATM 방수 기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ATM 방수였거든요. 이제는 특수한 패킹과 생산 방식 덕분에 10ATM 방수까지 가능해져서 가벼운 샤워나 소나기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특히 시계 크기와 관련해서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께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 웹사이트에는 사이즈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손목 둘레에 따라 어떤 시계 크기를 추천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접 시계를 착용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보통 파일럿 시계는 너무 작을 때보다 약간 더 클 때 착용감이 더 좋습니다. 평소에 구매하던 것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좋죠. 클래식한 정장 시계는 파일럿 시계보다 2mm 정도 더 작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야 파일럿 시계가 좀 더 존재감이 살아나거든요. 하지만 이건 직접 착용해보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의 취향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파일럿 시계, 특히 LAKU 모델은 꼭 직접 착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숫자로 보면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착용해보면 더 작게 느껴지거나 평소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가 오히려 미접으로 더 잘 어울릴 때가 많거든요. 저희도 박람회에 자주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서는 시계를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외에는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주문하거나 사이즈 가이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의 많은 공식 대리점 중 한 곳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독일 전역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잘 갖춰진 대리점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시계를 주문해 직접 착용해 볼 수 있고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리점에서 다시 반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리점 네트워크를 통해 시계 애호가분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오리지널 라코 시계를 손목에 직접 착용해보고 어떤 사이즈가 필요한지 시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까요? 라코의 모든 DNA가 담긴 시계는 멋진 여행용 케이스에 담겨 여러분의 집으로 배송됩니다.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사의 한 조각을 손목에 차고 싶으신 분들은 오리지널 파일럿 시계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사이즈 가이드 꼭 확인해 보세요. 직접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커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뉴스레퍼도 꼭 구독해 주세요. 이상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